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금속 담당하고 있는 홍성우입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이게 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내년은 올해보다 좋다입니다. 투자 의견 포지티브 제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철강산업의 업사이클이 시작하는 해다. 그 다음에 고로사의 수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포스코 추천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입니다. 주가 패턴은 상고하저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적은 상저하고 이렇게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경은 Q와 P가 모두 개선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점입니다. 우선 Q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생산 및 판매량이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매해 Q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기로사들이 생산량을 줄였고 그 다음에 고로사마저도, 그러니까 생산 경직성이 강한 고로사마저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 광양 3구로의 합리화 작업 후에 이 재가동 시점을 5월 말에서 7월 초로 연기를 하는 등 좀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내년에는 정상 궤도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행 지표를 보시면은 2분기를 저점으로 대부분 반등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트맵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 PMI라든지 아니면 OECD 선행 지수가 모두 이제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동차는 주요 전방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향 물량들, 그러니까 고로사로 치면 자동차 강판, 이 고마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고로사 수익성이 훼손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강판이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제품 믹스가 좀 악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에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또 기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1분기에 24% 감소를 했고 2분기에는 40%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 들어서는 이제 13% 감소한 걸로 좀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메이커들도 가동률이 과거 수준으로 올라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죠. 그다음에 인디아라든지 유럽 이런 지역에서의 회복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P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내 열연 스프레드는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포스코 주가가 좀 좋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펀더먼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주가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포스코 주가와 국내 열연 스프레드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연 스프레드가 좋아졌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도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강보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일단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벤치마크가 되는데 중국의 판매 가격이 9% 정도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은 중국의 공급 과잉량이 약 40%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산업의 수요가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는 기대할 게 있는데요. 중국이 주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발표하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1차부터 13차까지 지금 철강 개혁안을 모두 포함을 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 2016년 그러니까 최근에 13차 5개년 계획 때 철강 구조조정안을 좀 강력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철강 공급 과잉량이 줄어들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저희 내년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중기적으로 이제 철강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는데 이게 25년까지 상위 10개사들의 생산 비중을 60%로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면 내년에 발표하는 게 사실상 마지막 5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집중도가 향상이 되면 뭐가 좋냐?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익성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강 산업은 중간 소재인데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과 비교했을 때 그 산업 집중도가 너무 낮아서 가격 혁산력이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습니다. 후방 산업 같은 경우는 빅4 광산사가 전 세계 물동량을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방 산업 같은 경우도 탑10 업체들이 보통 대부분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70%를 가지고 있죠. 근데 철강 산업은 상위 20개 업체들의 MS를 합쳐봐도 지금 30%대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철강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익성 훼손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스프레드를 구성하는 판매 가격하고 원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가격은 연말까지 현재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내년에 강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국 가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가격이 우리나라 가격을 약 한 달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중국 가격이 4분기에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강보합을 나타내는 추세고, 내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고량을 보시면은 중국 재고량이 월별로는 역사상 최고치인데 사실 보기보다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로사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판재인데, 이 판재가 수출 경쟁 강종이거든요. 그래서 봉현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위주의 소재인데 지금 재고량의 70%가 봉현강입니다. 그리고 판재류는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판재류는 재고량이 보이는 것보다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가격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철강석 가격은 하향 안정화가 될 것 같고, 석탄 가격이 상향 안정화가 되면서 서로 좀 상쇄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강석 가격 자체가 수급이 지금 과도하게 타이트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고로를 남반구에서 코로나가 좀 뒤늦게 확산이 되면서 정강의 공급이 차질이 생겼고, 그게 중국이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가동률을 좀 낮추거든요. 그러면은 수요는 좀 줄고 이제 코로나 조금 회복을 하면서 수급이 과도하게 꼬였던 게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호주랑 중국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과거에도 있었던 이슈고 이게 장기화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석탄을 100% 다 대체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석탄이 좀 그 가격이 성수기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면서 조금 더 상향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보호 무역주의 변화가 가장 큰 저희가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또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